그래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그 힘이 물체에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좀 한번 와닿게 일단 이따가 얘기해 볼 거고, 그래서 힘이 한 일 W 워크예요. 워크. 그래서 W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이 방향이 좀 중요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S의 곱이다. 그래서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래서 힘도 중요하고 이동거리도 중요해서 힘이랑 이동거리 곱해놨어. 그러면 1의 양이 0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0이 될 수 있을까? 그냥 힘을 안 줄 때도 1 했다고 말할 수 없지. 그래서 힘이 0이면 1의 양 얼마일까? 0. 이동거리 0이면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령 이런 거지. 내가 와, 폰 떨어졌어 진짜. 얘를 옮기는 일을 해볼까요? 이걸 이제 여기다가 저를 옮기면 일 했다라고 해볼게. 힘을 이렇게 주고 가만히 있었어. 일 아직은 안 한 거 같지, 그치? 그 다음에 힘을 안 줬어. 일을 안 한 거 같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일을 한 거 같아? 힘을 주고 힘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면 뭔가 일을 한 거 같아요. 근데 힘을 안 주거나 힘을 줬는데 안 움직이거나 하면 일을 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힘이 작용하고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게 되면 이 힘이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란 얘기를 하면서 왜 일을 얘기하냐? 그래서 요 일과 에너지 연결이 중요한데, 자,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변한다.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고 해요.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 일이랑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래서 위에다가 딱 써놓을 건데 요 말 이렇게 하나 써놓자. W는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뭐 에너지라는 말을 뭐 일상적으로 쓰면 에너지가 많다, 에너지가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아침에 이제 학교 갈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가기 싫지만 그래도 에너지가 있는 상태로 갔을 거잖아, 그치? 근데 학교 끝날 때쯤 되면 어때? 빨리 그냥 집에 가고 싶다, 그치?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지, 그치?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내 에너지가 감소해요. 내 가령 뭐 출근을 해서 뭐 10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왔다 치자. 그 중에서 5시간을 일을 해. 그럼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그 5시간의 일만큼의 에너지는 줄어들었겠죠. 그치? 10시간 다 하면 나 이제 집에 가야 돼. 에너지를 다 사용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변하는데,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써놓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옆에 써놓으면 좋은데 할 수 있는 일의 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10시간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10시간 동안 일을 하면 그 에너지를 다 썼죠.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안 남았잖아. 그럼 에너지가 안 남게 된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의 양이 에너지의 변화량이고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그럼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늘어나겠지. 그쵸? 가령 얘가 이렇게 멈춰 있지만 근데 얘 에너지가 지금 없어 보여. 내가 얘한테 일을 해줄 거야. 힘을 위쪽으로 주고 위쪽 방향 이동시켜 볼게. 가령 이렇게 하면 얘는 뭔가 움직였어, 그치? 가만히 멈춰 있었잖아요. 얘 왜 움직였어? 내가 일을 해줘서 얘가 에너지 생긴 거야. 안 해주면 어떨까? 에너지가 안 생기겠죠, 그쵸?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해주니까 에너지가 생겼다. 이런 느낌인 거지. 뭔 느낌인지 알겠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조금 적어 놓을 게 있는데, 이때 만약에 힘의 방향이랑 힘이랑 이동거리가 같은 방향이면은 그러면 일의 양이 양수예요. 근데 힘이랑 이동거리가 반대 방향이면 그럼 오히려 얘는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일을 오히려 음수 일을 했다, 마이너스 일을 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힘이랑 이동거리 수직이다. 그럼 얘는
일회양이 0이 됩니다. 요 세 가지. 박스를 좀 내가 이제 공간 안배를 잘 못했는데 세 줄이 되게끔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힘이랑 이동거리가 같은 방향이면 일회양이 양수예요. 힘이랑 이동거리가 반대 방향이면 일회양이 음수가 되고 힘이랑 이동거리가 수직이면 일회양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일회양이 0이 되는 세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경우, 작용한 힘이 0인 경우, 힘 안 주면 일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힘을 줬는데 이동 안 한 경우도 일 안 한 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얘는 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령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옮기는 일을 합시다. 자, 내가 왼쪽 옮길게요. 자, 내가 왼쪽 옮기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유이가 나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힘을 이렇게 해줬어요. 도와준 건가요? 아니지. 왜? 내가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힘을 오른쪽으로 주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방해하는 거죠. 그치? 얘를 우리가 뭐 나중에 회사 같은 데 가면 뭐 1인분 한다 이런 말 하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인분을 하는 거지. 뭔 느낌인지 이해됐어? 일을 하는데 도움이 아니라 방해되는데 음의 일 이런 느낌인 거고, 아니면 선생님이 와서 도와주는데 이제 일을 까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이 아래 방향으로 주어지겠지. 그치? 나 얘 왼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힘을 아래 방향으로 준다 한들 도움 될까 안 될까? 도움이 그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0인분을 한다 이런 말 할 수 있지. 그치? 0인분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 수직한 경우. 근데 오히려 음의 일, 음수인분, 야 얘는 마이너스 1인분이다 이런 느낌이 될 때는 방해가 될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야. 그럼 얘는 오히려 방해하는 움직임을 주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회양이 음수고 에너지의 변화량이 음수야. 에너지가 줄어들게 돼. 그 대상에. 근데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 같아. 그러면 에너지의 변화량이 양수가 돼. 그 대상의 에너지는 증가하게 돼요. 그 다음에 힘이랑 이동 방향 수직이야. 그럼 그 대상의 에너지가 변화하지 않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들어본 에너지, 뭐 어떤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럼 밑에 있는 운동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었지. 그치? 그래서 밑에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라고 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중3 때 운동 에너지 들어봤죠? 공식이 뭐야? 2분의 1 mv죠. 그게 K예요. 얘가 운동 에너지야. 그래서 얘는 EK라고 쓰는데 영어로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알 필요는 없고 K는 운동 에너지야. EK 운동 에너지다. 뭐 영어로 알 필요 없죠. 뭐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기호를 그래서 EK라고 해. 운동 에너지고, 운동하는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야. 그러니까 가지는 에너지 이퀄 할 수 있는 일의 양. 움직이는 물체가 일의 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가령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얘를 뭘 던져볼까? 밀어봐야죠. 요걸 던져볼까? 요걸 던져서 밀 수 있는 거. 얘를 한번 밀어볼게요. 얘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 가령 이렇게 1 했지. 그치? 힘 어떻게 줬어? 힘을 오른쪽으로 주고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죠. 얘를 내가 좀 빠르게 움직여볼까? 진짜 빠르게. 오와! 더 많은 일을 했어. 뭔 느낌인지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왜 더 많은 일을 했어? 그치. 혹시 이거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맞진 않았지? 어쨌든 더 많이 이동했지. 그치? 힘을 줬고 더 많이 이동했는데 왜 더 일을 많이 했냐? 속력이 빨랐기 때문에. 혹은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걸로 밀었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우리 아까 기차 얘기했잖아. 기차가 날아와서 치면 사람 날아가겠죠. 그쵸? 근데 그럼 자전거가 와서 치면 날아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이때 질량이 클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 빠를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속력은 속력이 2배가 될 때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4배가 됩니다. 그래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게 운동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운동 에너지 밑에 아주 제일 중요한 공식이 나와요. 1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공식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운동 에너지 정리,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한 일. 요게 포인트다. 우리 알짜 힘, F는 MA잖아요. 그쵸?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더라. 왜 그러냐면
밑에 보면 우리가 알짜임 F는 뭐야? MA죠, 그쵸? 그럼 알짜임이 한 일은 힘 MA 곱하기 뭐야? 이동거리 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MAS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뭐 아는 어떤 공식 EAS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 그치. EAS에다가 뭘 곱해놓은 거예요? 2분의 M을 곱해놓은 거 같네? 맞죠? 그럼 EAS 뭐였어? 나중 속력 제곱 빼기 처음 속력 제곱을 2분의 M에 곱한 거예요. 아래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2분의 1 M V제곱 빼기 2분의 1 M V0 제곱 어떻게 돼요?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가 되더라.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은 그냥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알짜임이 한 일은 무슨 에너지 변화량? 운동 에너지 변화량. 위에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 우리 아까 일의 양은 그냥 에너지 변화량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알짜임이 한 일이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결국에는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변해. 근데 그 중에서도 알짜임이 한 일이었다면 운동 에너지만 딱 변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일의 양 어떻게 계산한다고? 힘 곱하기 힘의 방향 이동거리. 근데 그게 알짜임이었다.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딱 계산이 될 거예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 그냥 일의 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 말고도 근데 왼쪽에 좀 나와 있는 거 힘 이동거리 그래프. 우리 일의 양을 구할 때 이제 만약에 힘이 일정했다고 쳐보자. 힘이 일정했다고 하면 이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요 세로 값이 뭐가 돼요? 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가로 값이 뭐가 돼요? 이동거리가 되네. 그쵸? 근데 우리가 일의 양 어떻게 구해? 힘 곱하기 힘의 방향 이동거리였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네? 이 직사각형 넓이가 뭐가 된다? 한 1이 돼요. 1이 돼요. 1. 근데 이거는 이제 힘이 일정할 때였고 만약에 힘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된다? 요 꾸불꾸불한 그래프 밑부분 넓이랑 이 작은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랑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이동거리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그냥 밑부분 넓이는 바로 1의 양입니다. 괜찮을까요? 우리 힘 시간 그래프가 주어졌었어. 밑부분 넓이 뭐였지? 충격량이었어. 속도 시간 그래프 밑부분 넓이는 뭐였어? 변이었어요. 그죠? 힘 시간 그래프 밑부분 넓이 뭐였어? 충격량이었어. 힘 이동거리 그래프 밑부분 넓이는 이제 1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에너지 변화량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근데 아무렇게나 생긴 거 이렇게 막 구하라고 안 하겠지. 근데 뭐 할 수 있을까? 가령 이렇게 도형인 거, 사다리꼴의 넓이, 뭐 직각삼각형 넓이, 뭐 직사각형 넓이 이런 건 우리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힘 이동거리 그래프가 도형 형태로 좀 나오게 되면 우린 구할 수 있다. 넓이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까지 얘기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본 적 위치 에너지 들어본 적 있잖아. 중3 때.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 이 위치 에너지의 말을 이 P 영어로는 전 교육 과정에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어요. 포텐 얘기하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왜 포텐셜 에너지냐면 잠재적인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할 수 있죠. 가령 이런 말 할 수 있어. 여러분은 서울대에 갈 수 있는 포텐이 있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왜 아니에요? 동의를 안 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그치? 근데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했을 때 아예 막 잘못된 말은 아니지. 그럴 수도 있잖아. 이상한 말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지나가던 서울대생한테 이런 말을 했으면 좀 이상한 말이 되겠지. 왜요? 그 사람이 이미 서울대 갔잖아. 그치? 그래서 포텐이 있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아직 안 갔잖아. 그 사람한테 나중에 갈 수 있다. 나중에 갈 거다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포텐이라는 거는 나중에 갖게 될 에너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여기 위에 써놓으면 좋아. 중력이 해줄 일이야. 그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예요. 그래서 4번 빈칸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다른 위치에 있을 때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그 가령 이렇게 그냥 딱 놓여 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별로 뭐 안 일어날 것 같아. 얘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놓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무조건 되잖아. 중력이 있으면. 여기서는 아무 일 안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뭔가 맡겨 놓은 일이 있어. 그치? 누가? 중력이. 중력이 얼마나 작용할까요? 질량 m이라고 하면 중력 얼마야? mg라는 크기의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자동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 것 같아? 아래 방향으로 무조건 이동할 것 같은데? 얼마만큼? h만큼 이동하겠죠. 그래서 중력이 얼마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냐면 mg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 h만큼의 일을 해줘야 돼요. 오, 너무 커. 된장 망했다. mg h만큼의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약해 놓은 일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해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 중력이 나중에 해줄 일이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라 하기 때문에 EP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공식, 질량이 m인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h인 지점에서 갖게 되는 위치 에너지 EP는 mgh다. 이때 단위는 줄이라고 부르고,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랑 같은 단위예요. 뉴턴, 힘 곱하기 이동거리, 미터. 이게 줄 단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요 말이 좀 중요한데요. 중력이 한 일. 누가 했어? 중력이 한 일. 어떻게? 중력 방향,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물체가 중력이 작용하는 아래 방향으로, 아래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중력이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가 결론이야. 요거에 대한 내가 설명을 좀 해볼게.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내가 뭐라고 설명해줬어? 중력이 해줄 일이거든? 앞으로.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친구한테 뭐 1억 원을 빌렸다고 치자. 돈 1억 원을 빌려서 갚아야지, 이제, 그치? 그래서 1억 원을 빌려서 갚아야 되는데, 친구한테 지금 좀 돈이 부족해서 5천만 원을 먼저 줬다 치자. 그럼 이제 나 이제 얼마나 줘야 돼? 5천이지, 그치? 봐봐. 내가 줘야 되는 돈이 1억이었어요. 내가 줄 돈이 1억 원이었어. 근데 이때 5천만 원을 이따 줬다 치자. 그럼 앞으로 줄 돈은 얼마가 됐어? 5천. 만약에 3천을 줬다 치자. 앞으로 줄 돈 7천이 됐겠지. 어떻게 한 거야? 1억에서 내가 준 돈 3천을 빼면 줄 돈 7천이 남는 거지. 이해됐어? 뭔 말인지?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었어요. 근데 중력이 일을 해줬어. 그러면 중력이 해준 일만큼은 빼야지. 앞으로 줄 일. 내가 1억을 받아야 돼. 3천을 이미 받았어. 그러면 내가 앞으로 받을 돈은 7천이 된 거지. 그치? 뭔 말인지 이해되니? 중력이 일을 해줬어. 봐봐. 위치 에너지가 뭐라고? 중력이 해줄 일이라고. 앞으로 해줘야 되는 일이 1억이 있었어. 3천을 이미 해줬어. 그럼 남은 해줄 일은 얼마야? 7천이지. 그치? 뭔 말인지 이해됐어? 중력이 일을 해주면, 물체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운동하면 누가 일을 해줘? 중력이 일을 해줘요. 그러면 앞으로 해줄 일은 남은 거잖아. 줄어든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 1억 받아야 되는데 3천 받았어. 그럼 이제 7천만 받으면 되지. 앞으로 받을 돈은 줄어드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돈을 갚으면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은 줄어들어야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런 느낌이에요. 중력이 한 일, 어느 방향으로? 물체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중력은 일을 해줘. 무조건. 어떻게 돼? 내려올 때 중력이 얘 빠르게 만들잖아. 그쵸? 얘가 에너지가 없었는데 에너지가 생겼지. 왜 생긴 거야? 중력이 일을 해줘서. 만약에 높은 곳에 떨어지면 중력이 일을 더 많이 해주지. 그치? 그쵸? 그래서 중력이 일을 해주면 앞으로 해줄 위치 에너지, 앞으로 해줄 일,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는. 이게 중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를 한 가지를 더 소개해. 이게 뭐냐면 탄성력이에요. 요건 우리가 아예 처음 하는 얘기야. 완전히 처음 하는 얘기야.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늘어나거나 압축된 용수철과 같이 변형된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변형. 이게 원래 길이가 있어요. 뭐 용수철 스프링이 있으면 스프링을 이렇게 잡아 당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잡아당겼다 놓으면 탕 하고 원래 들어가요. 그렇죠? 원래 길이가 요만큼 있다 치자. 이 상태에서 탕 잡았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왼쪽으로 돌아가려고 해. 그래서 얘는 옆에다가 써놓으면 좋은데 탄성력 여기 써있다. 탄성력은 F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X는 변형된 양이야. X만큼 변형됐다 치자. 그러니까 원래 길이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변형됐다고 한다면 탄성력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KX만큼의 힘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게 있어.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앉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같이 앉으면 보통 이런 게 기준선이 있어요. 그죠? 선 넘으면 어때? 선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짜증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약간 짜증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거 약간 그치? 살짝 이렇게 넘었을 때는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이건 선 넘는 거지, 그치? 그치? 어떻게 할까? 살짝 넘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할 텐데 세게 넘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겠지, 그치? 뭔 느낌인지 알겠어? 살짝 조금 넘었을 때는 약하게 밀게 돼. 약하게 당기게 돼. 근데 얘를 손을 많이 넘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더 세게. 더 넘었어. 막 미쳤어. 엄청 세게 밀게 되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원래 길이 평형점이 있어요. 원래 위치가 있어. 근데 오른쪽으로 너무 넘어왔어. 그러면 왼쪽으로 점점점 강하게 힘을 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변형된 길이에 비례한 힘을 주게 돼요. F는 마이너스 KX.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령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길이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마다 왼쪽으로 줄 힘이 이렇게 1차 함수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1m 넘어왔어? 그러면 뭐 1의 힘으로 주는 거야. 2m 넘어오면 2의 힘으로 주는 거야. 3m 넘어오면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에 비례하는 수를 F를 KX 이렇게 표현해. 그냥 비례 상수예요. 이걸 용수철 상수고, 그래서 F는 힘은 변형된 길이에 대한 1차 함수죠.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K는 용수철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수철 상수가 크다. 그럼 조금만 변형돼도 힘이 센 거고, 용수철 상수가 작아. 그럼 조금 많이 변형돼도 약한 힘이 작용하는 그런 거다 알아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생긴다. 무슨 말이냐? 위치 에너지는 뭐라고? 앞으로 해줄 일. 누가? 탄성력이 해줄 일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요만큼 느렸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손 넘어왔잖아. 그럼 왼쪽으로 세게 힘을 줄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손 놓으면 왼쪽으로 이동하겠지? 그치? 왼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힘이 왼쪽으로 작용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X만큼 거리에 있었어. X만큼 늘어나 있었어. 이 상태에서 원래 길이로 돌아오는 동안 이동거리 힘 그래프가 되는 거지. 힘 이동거리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밑부분 넓이, 직각삼각형 부분, 요 직각삼각형 부분이 뭐가 된다? 탄성력이 해줄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다? 일단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먼저 시작. 그 다음에 밑변 길이 x고 높이가 kx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탄성력이 해줄 일은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됩니다.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탄성력이 앞으로 해줄 일이 2분의 1 kx 제곱이다. 우리 x만큼 줄어들었거나 x만큼 늘어났을 때 탄성력이 해줄 일은 2분의 1 kx 제곱이다. 그래서 이거는 x만큼 늘어났을 때랑 x만큼 줄어들었을 때 탄성력이 해줄 일의 양은 똑같아요. 왜냐면 제곱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 형태로 이렇게 2차 함수 형태의 좌우 대칭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x만큼 늘어났거나 x만큼 줄어들었을 때 가지고 있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똑같다. 그 다음에 탄성력 이한 일. 누가? 탄성력. 우리 아까 위에 중력 이한 일이었죠. 그치? 그럼 탄성력은 어떻게 돼? 원래 방향으로 되돌려주잖아. 그치? 탄성력에 의해 늘어나거나 압축된 용수철이 평형 위치로 돌아가는 일을 하게 되면, 용수철이 원래 위치로 돌려주면 우리 앞으로 아까 탄성력 2 해줄 일이었죠. 그치? 탄성력이 10억 주기로 했어. 근데 5억을 먼저 줬어. 그럼 남은 돈 얼마야? 5억을 이제 나중에 주겠지. 그치? 탄성력이 2를 해주면 앞으로 해줄 일은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감소. 위치 에너지가 뭐라고? 탄성력 2
해줄 일이야. 앞으로 나중에 킵해 놓은 거야. 근데 일을 지금 해주면 나중에 해줄 일이 감소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이거 나중에 해줄게 하고 지금 얼마 줄게 하면 나중에 줄 건 줄어드는 거지. 요런 느낌. 오케이, 요 부분을 좀 이해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 우리가 방금 얘기한 에너지들 뭐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위치 에너지 두 개를 얘기했어요. 중력 위치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 두 가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두 가지 종류만 가르쳐 주는데 뭐 더 많아요. 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그런 거 지금 뭐 다 하지 말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랑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친구들을 전부 다 합친 거.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들의 합이다.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것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뭐 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들의 합입니다. 그런데 이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중요한 부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에 역학적 에너지랑 운동한 후에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는 거예요. 언제? 마찰이나 공기 저항 같은 게 없을 경우. 이걸 조금만 더 엄밀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뭐냐? 에너지의 변화량은 일단 1일 거잖아요. 근데 누가 한 일이냐? 외부 힘이 한 일이에요. 이때 외부 힘에서 중력이랑 탄성력은 제외해야 돼. 중력, 탄성력 말고 중력이랑 탄성력을 제외한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얘가 한 일은 외부 힘이 한 일이 되고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가령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아기 때 그네 같은 거 타본 적 있잖아. 부모님이 막 그네 밀어주고 그랬지, 그치? 자, 그네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네가 있어요? 그네가 있다. 자, 그네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나요? 어떻게 해야 움직여? 밀어줘요. 그래서 내 손은 외부 힘이겠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운동시키면서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보면 이렇게 하면 얘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돼요. 뭐가 에너지가 생겼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처음엔 역학적 에너지가 이랬잖아. 근데 어떻게 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 증가했어? 이렇게.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어줬을 때 이러면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죠. 이 역학적 에너지 감소시켜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역학적 에너지 감소시키려면 운동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이렇게 여러분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내가 오른쪽으로 밀어볼게. 다시 야 이렇게 하면 그치 멈추지.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왼쪽으로 올 때 이렇게 밀 거예요. 그럼 멈추지. 그치?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가령 이제 이렇게 있으면 조금만 더 해보자. 또 돌릴 때 이렇게 돌릴 때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어떻게 돼? 더 세져요. 역학적 에너지 증가해. 근데 운동 방향이랑 이러면 안 되지. 젠장해.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죠. 그렇죠? 근데 운동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들의 합인데 이때 외부 힘이 작용해가지고 외부 힘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인데 우리 힘이 한 일 따질 때 어떻게 따졌어요? 이동 방향이랑 이동 거리랑 힘이 같은 방향이다? 그러면 일이 양수고 에너지가 증가해. 그래서 운동하는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외부 힘을 주면 역학적 에너지 증가. 근데 운동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외부 힘을 주면 일이 음수죠. 그래서 에너지 변화량이 음수야. 역학적 에너지 감소. 그래서 옆에다 하나 더 써놓을게. 여기에 외부 힘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외부 힘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우리 변화량은 당연히 나중 빼기 처음인 거죠. 괜찮을까요? 결국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애들은 요 두 박스가 근거야. 끝이야. 요거만 계산하면 돼. 요거만 성공적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 대신 그게 조금 어렵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자유낙하할 때 어떻게 된다? 마찰과 공기 저항도 외부 힘이거든. 마찰
운동 방향의 반대로 외부 힘이 작용하는 거고 공기 저항도 운동 방향의 반대로 외부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마찰과 공기 저항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우리 중3 때 했던 기억 있지? 그래서 9.8 mH 뭐 이런 거 하면서 mgh랑 운동 에너지 합이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는 얼마 어떻게 될까? 증가하게 되겠죠. 하나 줄어들면 하나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고 치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야? 0이지, 그치? 보존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뭐였냐면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였지, 그치?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더하기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얼마야? 0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요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라며. 그럼 이것의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죠.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이라며. 언제? 외부 힘이 한 일이 없을 때. 공기 저항이랑 마찰 이런 거 없다라고 치는다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어차피 0일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0일 거다. 그래서 만약에 A 더하기 B가 0이래. 그럼 A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B가 되잖아요. 그 관계.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랑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똑같을 거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괜찮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항이 두 개가 나올 때 이런 관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오른쪽 가보면 연직면에서 진동하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용수철을 수평면 말고 위아래로 덮었다. 그럼 이때는 위치 에너지가 뭐가 있냐면 위치 에너지가 탄성 위치 에너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력 위치 에너지도 있죠. 그것들을 전부 다 합한 것들이 위치 에너지가 되고 여기다 운동 에너지를 합한 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탄성력,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위치 A점, O점, B점 이렇게 있는데 이때 얘네들 어떻게 되냐? 용수철을 이렇게 두면 여기서 이제 물체를 매달면 물체의 무게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뭐 B만큼 당겼다 놓으면 얘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걸 이제 위아래로 반복하게 돼. 이때 A점과 B점에서는 정지하게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정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정지, 빨라졌다가 이제 느려졌다가 정지. 이걸 반복하게 돼요. 어디서 제일 빠를까? 이 중앙점에서 제일 빠르다는 거. 오케이? 정지. 여기서 정지해서 밑으로 내려갈 때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정지. 빨라지다가 정지 바로 할 수 있어요? 아니지. 빨라지고 있는 중엔 정지를 못해. 빨라지다가 이제 느려지다가 정지. 다시 밑으로 내려갈 때 빨라지다가 정지 못하지. 느려지다가 정지. 그래서 어디서 제일 빠를 거냐면 이 양쪽 끝, 정지하는 양쪽 끝의 중간에서 제일 빠를 거예요. 요거 기억해 놓으면 좋다. 이 중간은 어떤 점이냐? 얘는 R자임이 0인 점에서 가장 빨라요. 그 전엔 어땠냐면 빨라졌어. 가속도가 양수였다가 이제 느려지기 시작해. 가속도가 음수로 바뀌어. 가속도가 양수였었다가 음수로 바뀌는 순간은 가속도가 0인 순간이겠지. 그래서 R자임이 0이어야 된다는 것만 알아둡시다. 이건 이제 학교에서 한 번 더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다음 주에도 또 문제 풀면서 좀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줄 거예요. 지금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가지고 내가 좀 서두르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 문제 이제 슬슬 같이 한번 풀어볼 거야. 자, 140번, 42페이지에 140번 한번 풀어볼까요? 크기가 F이님 마찰 없다라고 했고 공기저항 마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다른 힘이 없지. F가 알짜 힘이죠, 그렇죠? 자, 이동거리는 뭐 똑같이 P에서 Q까지 이동거리 뭐 D라고 S라고 해볼까? 자, 크기가 F. 요게 이제 다른 힘이 없으니까 알짜 힘이 F인 거죠. 요게 일정하죠, 지금, 그치? 알짜 힘이 일정하면 질량 바뀌지 않을 테니까 가속도가 어때요? 가속도가 일정하겠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걸린 시간 같을까? 뭐 걸린 시간이 같다는 보장은 없어. 근데 뭐는 확실하게 같지? 알짜 힘 F랑 이동거리 S는 확실하게 같지, 그치? 이게 뭐야? 알짜 힘이 한 일, 일회량이 같죠. 이게 뭐라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그쵸? 그죠?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처음에 정지에 있었죠. 자, 얘 처음에 속도가 0이었습니다. 0, 0. 만약에 A가 V로 끝난다 쳐볼까, 속력이?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 돼? 2분의 1 EM V 제곱이 돼야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B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일까? 우리 알짜임이 한 일 똑같았지? 그럼 운동 에너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요, 그쵸? 근데 질량이 어때? 질량이 다르지, 그치?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EMV 제곱이랑 같아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V 제곱이 될 거예요. 요거 위랑 아래랑 똑같지? 그치? 근데 질량이 다른 걸 좀 표현했고요.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루트 2V의 제곱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A가 Q점에 왔을 때 속력 V라고 하면 B는 Q점에 왔을 때 속력이 루트 2V가 될 거예요. 자, 그럼 A가 빨라, B가 빨라? B가 더 빠르지, 그치? A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될까? 처음 속도 0이고 나중 속도 V잖아. 평균 속도 얼마나 될까? 2분의 V가 될 거고, B는 처음 속도가 0이고 나중 속도가 루트 2V네. 평균 속도는 2분의 루트 2V가 될 겁니다. 누가 빨라요? B가 더 빠른 거지. 그러면 A가 더 오래 걸리는 거지. 그치? A가 느리잖아. A가 느리기 때문에 시간은 A가 B보다 크다. 기억이 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F인 힘이 A의 한 일은 B의 한 일이랑 어때요? 같다. 왜 같았어? 힘 F가 똑같았고 이동거리 S가 동일했었죠. 그럼 일의 양이 어때?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같았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었던 거죠. 디귿 Q에서 B의 속력은 A 속력 V라고 하면 B는 얼마였어? 루트 2V였어. 왜? 운동에너지가 2배, 아니지, 운동에너지가 같으니까 속력 제곱이 2배가 돼요. 속력의 제곱이. 근데 속력 제곱이 2배가 되려면 2V 제곱을 루트 취하면 루트 2V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속력이 A가 V라면 루트 2V가 되는 거지, B는. 루트 2V를 제곱하면 2V 제곱이 되잖아요.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속력이 루트 2배다. 루트 2배. 이은 답은 2번 이렇게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밑에 있는 141번도 풀어보자. 요 역학적 에너지 쪽은 숙제를 내가 전부 다 내진 않을게요. 좀 어느 정도만 감안해서 되고 뒤에 있는 거 나랑 같이 한번 풀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갑시다.
P에서 Q까지 이동거리가 얼마예요? 5m. 그 다음에 힘은 100N이죠. 100N 곱하기 5m는 500J이에요. 그래서 니은 맞다, 그치? 기억. 이거 다른 힘이 없죠, 지금. 그럼 100N이 알짜임이네. 100N 알짜임은 질량 2kg 곱하기 가속도 A가 되겠다. A는 그래서 50m/s 제곱이 됩니다. 기억도 맞고요. 그 다음 디귿 보면 그래서 얘는 알짜임이잖아요, 그쵸? 알짜임이 한 일 뭐였어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래서 알짜임 한 일이 500J였죠, 그쵸? 500은 나중 운동 에너지. 자,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V제곱이고요. 처음 운동 에너지 얼마야? 처음 속력 있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력 10의 제곱이 되겠다. 그쵸? 그러면 500은 V제곱 빼기 100이 되는구나. V제곱은 얼마예요? 600이 되네. V는 10루트 6이구나. 10루트 6이네요. 기억 니은 3번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 있겠지. 괜찮아? 그래서 여기 사용한 거 힘의 100N 곱하기 이동거리 5m 곱해서 어떻게 돼? 1회양 500줄. 근데 알짜임이었죠, 그쵸? 알짜임 한 일 뭐라 그랬어? 운동 에너지 변화량. 알짜임 한 일 뭐라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그냥 일은 어찌됐든 간에 에너지의 변화량이고요. 알짜 힘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3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뭘 한번 해볼까? 이거는 평형이잖아. 143번 한번 풀어볼까요? 내가 한번 해볼게. 얘도 익숙하게 해야 되니까. 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정의를 뭐라고 내린다 했죠? 탄성력이 해줄 일 언제까지?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동안 얘 0.5m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면 0m 늘어난 상태가 될 원래 위치까지. 자, 이때 탄성력이 20N이래. 돌아오면서 탄성력이 점점 작아져. 그러면서 해줄 일은 2분의 1 곱하기, 자, 높이가 20N, 밑편이 2분의 1m가 되네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20이니까 5Nm니까 줄이 돼요. 그래서 탄성력이 해줄 일은 5줄이 됩니다. 그게 위치 에너지예요. 기억 맞는 말이고. 님, 가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할까요? 등가속도는 어때야 돼? 알짜임이 일정해야 되지, 그치? 나 여기서 알짜임이 어떻게 돼요? 처음엔 알짜임이 20N이었다가 알짜임이 점점 작아져. 가속도가 점점 작아져. 처음에는 가속도가 20N 나누기 5km니까 4m/s 제곱인데 점점점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작아져. 그래서 평형점에서 가속도가 얼마가 되게? 0. 알짜임 일정했을까요? 가속도가 줄었으니까 알짜임의 크기는 줄어들었지.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가속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물체를 잡고 있던 손을 가만히 놓았을 때 평형 위치에서, 자, 이제 그러면 알짜임이 얼마였어? 탄성력이었지, 그치? 알짜임이 해준 일이 얼마야? 5줄이잖아, 그치? 얘는 운동 에너지가 처음에 가만히 놓았으면 처음 운동 에너지 얼마야? 0. 그래서 2분의 1 질량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V 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0 하면 5가 된다. 그래서 2분의 5 곱하기 V 제곱은 5가 되면 돼요. 그래서 V 제곱은 2구나. V는 루트 2가 되네. 기억 디귿 4번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처음에 놓았을 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뭐로 바뀌었어? 평형점에서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걸 얘기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거 뭘 해보는 게 좋을까? 다음 페이지, 옆에 있는 144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F의 크기를 2m까지는 3N이라고 얘기를 하고, 4m, 2m에서 4m는 힘의 크기가 좀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요거 말고 다른 힘이 없는데 알짜 힘이 처음에 3N으로 세게 밀다가 뒤로 갈수록 좀 약하게 밀었네.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가 나와 있죠. 얘가 이제 다른 힘은 없으니까 알짜 힘이네요. 그죠? 자, 기억. 가속도 어떻게 따질래? x는 1m에서 알짜 힘은 3N이고 3m에서 알짜 힘은 1N이야. 그럼 가속도는 질량 곱하기,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알짜 힘인데 질량 안 바뀌었죠. 그러면 가속도 누가 컸던 거야? 1m에서 3배 큰 거죠. 맞아요. 그래서 크다 맞죠? 3배. 기억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운동 에너지는, 자, x는 3m에서 운동 에너지랑 x는 1m에서 운동 에너지 물어볼 거예요. 처음에 운동 에너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럼 1m 동안 알짜 힘이 해준 일이 얼마죠? 3줄. x는 1m에서 운동 에너지는 3줄이에요. 근데 3m까지, 그럼 알짜 힘이 한 일이, 자, 2m까지 한 일은 6줄이고요. 그 다음에 2m에서 3m까지는 힘이 약해졌어. 그래서 1줄만 추가되네. 그래서 6줄에다가 1줄 추가해서 3m에선 7줄일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7이 3의 2배는 아니지. 니은 틀렸고, 4m까지 가면 이제 1줄 더 추가해서 8줄이겠구나. 그래서 8줄? 맞다. 기억 5번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괜찮? 이런 느낌. 별건 없어. 다른 것들은 스스로 한번 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146번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방금 했던 게 이제 문자로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냥.
자, 뭐 별로 막 어려울 건 없는데, 자, 기억 V 물어봤잖아요, 그쵸? 여기서 V랑 관련 있는 거 운동 에너지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0에서 2D까지 운동했을 때 그게 운동 에너지가 왜 생긴 거야? 알짜임이 한 일 얼마야? F0 곱하기 2D가 뭐야? 2D, X는 2D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죠. 그래서 F0 곱하기 2D 운동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V제곱이에요. V제곱은 얼마예요? M분의 4F0 D네. 루트 취하면 기억 맞겠죠? 니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X는 2D에서가 X는 D에서의 2분의 3배냐 물어보고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왜 생긴다고?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가 된다고. 자, 우리가 2D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E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뭐가 E0야? F0 곱하기 2D가 E0죠. 그쵸? 똑같은 힘 F0가 만약에 D만큼만 작용했으면 얼마라고 부를래? 2분의 1 E0라고 부르겠지. 그쵸? 그래서 D에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면 2분의 1 E0예요. 괜찮아? 그래서 X는 2D에서가 X는 D에서의 몇 배일까? 2배야, 2배. 이동거리가 2배니까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요 작은 직각삼각형 넓이랑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직각삼각형 넓이의 몇 배 같아? 2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도 2배. 알짜임이 한 일 얼마야? 파란색 F0 곱하기 2D 운동 에너지 E0. 빨간색 F0 곱하기 D 운동 에너지 절반이네? 2분의 1 E0가 돼야 되는 거지. X는 2D에서가 D에서의 몇 배? 2배. 힘이 한 일이 2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디귿. X는 D랑 X는 2분의 5D랑 지금 가속도 알짜임 누가 커요? 2분의 5D에서 더 크지. 가속도도 2분의 5D에서가 더 큽니다. X는 D에서가 작다. 디귿 맞는 말이고 리을 맞는지 한번 볼게요. F1. 자, 이제 2D에서의 우리 운동 에너지 E0라고 했다. 봐봐. 그러면 3D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몇 배 될까요? 속력이 2배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2배 되면 제곱은? 4배잖아요. 그치? 운동량이 아니잖아요. 그쵸? 4E0가 되지.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이제 이때 운동 에너지 변화량 얼마야? 3E0가 추가되는 거야. 이해될까? 그러면 F1이라는 힘으로 D만큼 가면 3E0고 이래 양이.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F0로 D만큼 가면 얼마였어? 2분의 1 E0였죠. 그쵸? 그치? 맞잖아. 그치? 그럼 F1은 몇 D야? F1은 몇 F0야? 6F0구나. 우변이 6배니까 좌변도 6배여야 되지. 그죠? 그래서 F1은 6F0. 맞네요. 기억 디귿리을 다음 5번 이렇게 될 것 같고 요 정도 이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풀 수 있을 것 같냐면 내 생각에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여기 좀 많니? 46페이지까지는? 앞에 안 돼 있는 부분들 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틀린 부분들 고쳐오는 거랑 46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45까지만 하자. 한 페이지만 줄일게. 45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것을 숙제로 하고 앞에 안 돼 있는 부분들 풀어옵시다. 다음 주에 올 때 학교 그 프린트 그거 문제지 있으면 그 지금까지 받은 거 나한테 다 갖다 주세요. 내가 보고 어떤 문제지를 참고하시는지 내가 봐야 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일단 또 받게 되면은 나중에 뭐 몇 주 뒤에 또 가져오긴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그다음 중간중간에 뭐 시험 어디까지 한다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나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고생했어. 바이바이.